여러분, AI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혹시 뭐 코딩 실력이나 그런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새로운 생각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직원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뭘까요? 보통은, 이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직원은 달랐어요. 질문을 바꾼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사진을 만들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청소가 아니라 판매용 사진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AI로 사진을 순식간에 편집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는 힘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문제를 재정의하는 능력. AI 시대는요, 최고의 답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새로운 시대에 남들보다 막 10배씩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10X 퍼포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을 쫙 분석해 봤더니 정말 흥미롭게도 딱 세 가지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발견됐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남는, 아니, 주도하는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는 지적 유연성인데요. 이게 그냥 뭐 오픈 마인드가 되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매일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생각의 근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쭉쭉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창업가를 만날 때 이 유연성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절대 동의하지 않는 쪽 입장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한번 변호해 보라고 시킨대요. 예를 들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트럼프의 단점을 6개만 말해보라고 하거나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한테 트럼프의 장점을 6개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어렵겠죠? 이런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 이 수박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어느 해에 수박 당도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랐는데 이상하게 판매량은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커팅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연성이란 건 제품의 본질, 그러니까 수박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수박 껍질에 해당하는 부가 서비스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인 거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로 건강한 불편함이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잘라주기 전에 고객한테 어떤 수박으로 잘라드릴까요? 하고 직접 고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작은 참여가 내가 직접 골랐다는 만족감, 어떤 소유감을 주게 되고 이게 결국엔 매출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신기하죠? 사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은 구글이 쓰는 70, 20, 10 규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전체 시간의 70%는 내 원래 핵심 업무에 쏟고 20%는 그거랑 좀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나머지 10%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탐색하는 데 쓰는 겁니다. 바로 이 10%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빵 터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생각하고는 좀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연자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나 해요. 엄청 어렵고 좀 이상한 자세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한테 $50 상품권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그 상품권이 그 어려운 동작을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시도한 사람, 바로 그 사람한테 돌아갔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시도 자체가 기준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 실패 기반 학습의 정수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시도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걸 배운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남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이랑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빨리 성장할까요? 답은 뻔하죠.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주어진 것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 음식 배달 회사의 AI 프로젝트인데 보통 회사라면 음식 사진 보정하는 AI 이렇게 이름 붙였겠죠? 근데 이 회사는 달랐어요. 이걸 주문량을 늘리는 성장 엔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와, 이름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단순히 사진 보정 AI가 아니라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냥 사진 예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손님이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다른데요? 하고 불평을 하면 AI가 그걸 학습해서 자동으로 보정 강도를 낮추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까지 넣은 거죠. 이게 바로 그 한 걸음 더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습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AI 분야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9년이 되면 인간과 AI의 지능 차이는 사람과 개구리의 차이만큼 벌어질 거다. 와, 이 말을 들으면 좀 솔직히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를 우리를 대체할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줄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망치를 쓰는 것처럼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인 거죠. 자, 보세요. AI라는 도구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이걸 쓰는 방법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린 왜 자꾸 망설일까요? 왜 회의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걸 주저하고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안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바로 사회적인 시선이죠. 하지만요,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발견한 아주 자유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할 건가요?